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정관 연결돼 있죠. 자, 김선태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매년 그 가을철에 그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농촌에서는 막바지 가을 거지로 바쁜 시기인데요. 예. 이에 따라 트랙터나 경운기 등의 농기계 운행 횟수가 많아져서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가을 거지가 시작되는 9월부터 11월 초에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예. 전국에서 2015년 이후 농기계 사고가 5,737건이 발생해 691명이 숨지고 6,652명이 다쳤습니다. 아,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이는 매년 11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었고요. 예. 또한 농기계 사고 피해자 중 72%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천에서는 이 농기계 사고가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뭐 최근에도 농기계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까? 혹시? 인천에서 최근 3년간 농기계 관련 구급 출동이 65건이 발생해 6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 올해에도 농기계 관련 구급 출동이 21건이 있었고 이 중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오후에 강화군 선원면에서 70대 남성이 고구마 순 자르는 기계를 조작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응급처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10월 20일 오전에도 중구 무의동에서 80대 여성이 경운기 위에서 발을 헛디뎌 병원에 이송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농기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요. 10월 13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또한 10월 18일 오후에도 경남 고성군에서 벼를 거두는 중에 콤바인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농기계 교통사고가 이게 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가 2,102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304명이 사망했고 2,356명이 다쳤습니다. 예. 농번기에 주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되고 있었으며 특히 10월과 11월 초에 발생한 건수가 266건으로 월 평균 발생 건수의 1.5배 수준에 달했고요. 농기계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차량과 차량 간 사고가 61.9%로 차지했고 농기계 단독 사고가 33.3%였습니다. 예. 농기계 단독 사고 중 전도와 전복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도로 이탈과 공작물 충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기계 사용이 많은 농번기에 농기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탑승할 수 있는 농기계에 여러 명이 탑승을 하게 되면 시야를 가려서 운전을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승차 인원은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좁은 농로나 경사진 길로 이동할 경우에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요. 특히 야간 시간대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이나 저속 차량 표시 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예. 특히 농산일을 하면서 새참으로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운전하실 때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농기계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좀 알려주세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먼저 한동안 쓰지 않았던 기계는 사용 전에 꼼꼼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해야 하고
농기계 회전체 덮개가 손상되었을 때는 바로 교체해야 하고요. 예. 운전석에서 오르내릴 때는 옷등이 농기계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가 때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고인목을 고여 주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짐을 실을 때에는 등화 장치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당부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농기계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기계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항상 도로의 가장자리로 운전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도 도로에 농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보하는 자세로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거를 좀 답변해 주시겠다고요? 예. 예. 지난번에 고양이 구출 때문에 제가 119로 연락을 했더니 고양이는 구출 안 한다. 이래서 그게 맞냐? 이걸 조종관님께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 관련 규정을 좀 찾아보니까요. 그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구조나 구급 출동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예로는 이제 단순 문 개방인 경우와 동물의 단순 처리나 포획,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또 지자체에서도 이 단순 동물 포획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소방서에서는 당연히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 동물이 공격했다면 당연히 현재 그러겠죠. 출동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한테 물렸다든지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잘 물진 않지만 아니 갑자기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삭이더라. 삭 이래가지고 이거 빨리 오셔서 이거 저희 애기가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구조하러 오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절하게 또 답변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종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종관과 함께 했습니다.